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헌법재판을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왔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등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를 만들므로써 우리는 국회의 입법 남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우연법률 심판을 제대로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1987 헌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도입할 때만 해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그러한 기능을 대법원에 맡겨야 할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기능이 너무 비대해지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사실상 헌법재판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그 재판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첫 번째, 우연법률 심판입니다. 이거는 국회에 대한 우리 특별한 하나의 제어를 헌법재판소에 맡긴 겁니다. 그만큼 국회가 말이죠, 당리당략에 따라서 사리사략에 따라서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 그 법의 당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겼습니다. 이 탄핵심판 역시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당리당략에 따라서 내지는 사리사략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을 때 파면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권한쟁의 심판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잘 아시고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재판에 여념이 없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많은 우연적 법률들을 걸러왔고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막아왔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우리 헌법재판을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오고 그리고 또 파견을 와서 배워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2030 세대들이 50%가 넘는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탄핵 재판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재판은 사실상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것은 8대 0이라는 스코어였습니다. 결론은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8대 0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것과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때는 형사적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이므로 이것이 갈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형사 수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면만 되지 않았더라면 형사 수사나 재판도 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그 수많은 유언비어를 가지고 그냥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대통령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또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5대 3으로 처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문으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가면서 이 세 명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하면서 전부 다 그냥 파면 쪽으로 기울었고, 그래서 8대 0이 됐다는 말이 있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 한 사람만 반대할 경우에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해서 그냥 전부 다 만장일치로 하자. 그래서 8대 0으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부터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불행히도 이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의 역사를 뒤로하고 국민들의 불신의 그런 어떤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거짓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내란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탄핵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정말로 헌법과 법의 관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대한 법의 위반이 있었는지, 이거를 정말 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일도 부끄러지 않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가 각자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가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이 재판의 결과를 몰아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 한쪽으로 결과를 몰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8명은 각자가 자신이 법과 헌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실과 법리를 모두 판단하여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의에 갈 때도 이 평의에서 8명의 의견이 모두 존중되어야 하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압하거나 내지는 영향력을 끼치려 하거나 그런 독재적 행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우리 국민이 정말 독수리처럼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느냐 못하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체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헌법재판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지금 이 헌법재판은 너무나 중요한 재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졸속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갖다 보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러야 될 증인도 쑥닥쑥닥 잘라버리고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그래서 무조건 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재판을 한다면 그거는 공정한 재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벌써부터 이미선은 이 재판이 끝나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 기록을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은 벌써부터 변호사를 구한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법률을 어겨가면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재판을 합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지키고 그런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치유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지금까지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그 법을 어긴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 밝혀내고 더 이상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법을 어긴 재판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을 어기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의를 함에 있어서 이 평의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판결을 하기 위해서 평의를 하루 만에 끝낸다든지 이런 졸속 재판을 하는 것도 아주 엄하게 금지해야 됩니다. 지금 마은혁이를 갖다가 임명하기 위해서 사실상 각하 요건인 국회의 의결 이것도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판결을 하려 했다가 그야말로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이 소송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재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각하 요건이 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각하 요건. 다시 말해서 각하인가 기각인가 인용인가 그중에서 각하 요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요건이 뭐냐? 바로 내란죄를 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그때는 내란을 넣었다가 이제 헌법재판소 와서는 내란을 뺀 거 그렇게 달라지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서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분명히 이렇게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보정명령을 내릴 것인가 각하를 할 것인가. 그런데 각하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안 하고 실제 판결로 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님께서는 자랑스러운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명예를 갖고 정말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염된 진술을 했는데 그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그냥 재판을 한다는 다시 말하면 검찰이나 그런 수사 기록 내지는 국회에서 낸 그 오염된 얘기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거짓말들 그다음에 언론 기사들 이런 걸 가지고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언론 기사 63건 그거 가지고 달랑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한 그걸 가지고서 결론을 내려 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그냥 밀실에서 몇몇 사람이 얘기한 거 그것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돼서 거짓말로 말한 거 그거 하고 63건의 언론 기사하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겠다고 합니까? 따라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말로 헌법재판관님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재판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재판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신업 TV입니다.